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샵 한 군데 있길래 한 개 남은 거 제가 냉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야, 그리고 약간 지성이야, 이런 분들은 딱 사용하면 적합하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내 피부가 너무 지성이고 더 나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돈 좀 더 쓰셔야죠. 더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써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정말 악건성인 분들 있죠. 피부가 사시사철 쩍쩍 갈라지듯이 막 속건조를 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지금 너무 좋을 제품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수분크림 쓰는 게 제일 좋다, 재생크림 쓰는 게 제일 좋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좀 헷갈리시죠? 네. 사실은 둘은 엄연히 좀 다른 제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과 같은 계절, 환절기 계절에 피부가 약간 좀 손상받을 수 있을 때는 재생크림을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그럼 먼저 이 수분크림하고 재생크림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좀 여쭤봐도. 사실 이 수분크림과 재생크림 그 이름 안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되게 마른 상태예요. 목이 마른 상태에는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되면서 컨디션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 쫄쫄 굶어서 배도 고프고 힘이 없는데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때는 영양소가 풍부한 칼로리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컨디션이 회복되잖아요. 즉 우리 피부가 목마른 상태야, 우리 피부가 갈증이 나고 수분이 필요한 상태야. 그때는 수분크림만 탁 발라줘도 피부가 너무 좋아집니다. 근데 손상받은 상태야, 지쳐있는 상태야, 뭔가 영양분이 필요한 상태야. 그때는 수분크림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재생크림입니다. 그러면 내 피부 상태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지 손상받아서 재생이 필요한 상태인지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뭔가 좀 이렇게 막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나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막 세수를 하고 나서 막 수건으로 닦았어. 닦은 직후에 화장품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그때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할 때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일어나는데 피부 자극 증상은 없는 거죠. 단순 각질만 일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수분크림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데 재생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각질이 일어나는데 다른 증상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따갑고 불금증도 있고, 갑자기 요즘에 막 트러블이 난다든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안 보이던 약간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피부과 시술, 특히 레이저, 토닝 같은 거 자극을 주는 이런 시술을 받은 후에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이제 재생크림인 거죠. 그럼 수분크림과 재생크림이 있으니 이름이 다른 만큼 성분도 좀 다를 거잖아요. 수분크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요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두 번째는 글리세린, 세 번째는 이제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주요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들은 막 이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분을 막 끌어들이고 또 수분을 잘 안 뱉어내요. 끌어들인 수분을 잘 안 뱉어내다 보니까 수분 공급 및 보습 작용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수분크림에 사용되는 이 성분들은 대부분의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모든 피부 타입에 써도 크게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즉 부작용이 현저히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분크림은 피부가 건조하면 수시로 발라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재생크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상처가 있을 경우에 상처 회복도 빠르게 해주고, 그리고 색소가 있을 경우에 색소도 좀 개선되게 해주고, 같은 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름도 개선시켜주는, 피부의 근본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주요 성분들마다 약간 특징점, 개성을 한번 짚어보면요, 레티놀이라고 하죠. 그 비타민 A 유도체인데 가장 유명했던 그 스티바 A 크림의 주요 성분이었는데, 얘는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피부 재생을 促진시키고, 비타민 C 성분은 항산화 작용, 말 그대로 세포가 늙지 않게 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미백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EGF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상피 성장 인자인데, 피부 세포를 성장하게 크게 만들고 다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펩타이드 성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제 콜라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피부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합성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공급을 해주면은 그 원료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해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리콜릭 애시드라 그래서 피부 각질 제거 성분이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묵은 각질은 제거해주고 새 각질, 그러니까 새 피부가 돋아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고요.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비타민 B5의 유도체라고 하는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또 수분 보충도 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병풀 추출 성물, 우리가 센텔라 아시아티카, 소위 말해 이제 시카 성분이라고 하죠. 그 성분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콜라겐 재생을 돕고 항염증,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재생을 아주 크게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나는 그냥 내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다짜고짜 덮어놓고 그냥 재생크림 바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올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따갑다든지 트러블이 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량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제품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냥 다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개별로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얘를 한 번에 다 뭉뚱그려 넣었다 생각을 하면은 얘들도 결국에는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들끼리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피부에 너무 과량이 쌓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좀 쓰면 제일 좋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작으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선정해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판테놀 성분이에요. 그 판테놀 성분은 비타민 B5 유도체인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항염증 작용, 항균 작용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판테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덱스판테놀이라 그래서 줄여서 D판테놀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DL-판테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D판테놀입니다. 왜냐면 얘가 줄 수 있는 효과 자체가 D판테놀이 DL-판테놀보다 2배나 높아요. 근데 판테놀 함유 재생크림이라고 돼 있지 D판테놀 함유 재생크림 이렇게는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성분표를 보고 사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으신 거 제가 그 수고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비판텐 연고, 여기 보면 성분에 프로비타민 B5 여기 딱 적혀있죠. 판테놀이라는 말이거든요. 자랑스럽게 덱스판테놀 썼다라고 이제 덱스판테놀이라고 이렇게 성분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덱스판테놀이 D판테놀인 거죠? 네, D판테놀. 그러면은 나 이거 비판텐 연고 너무 좋네, 나 이거 얼굴에 바를래, 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성분을 보게 되면은 정제라놀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 우리 양의 털에서 나온 왁스, 그러니까 즉 기름 성분이거든요. 연고는 우리가 어떨 때 쓰죠? 국소적으로 피부가 안 좋은 부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꾸덕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등에 짜보면 약간 이런 제형인데, 바르면서도 되게 손이 답답해요. 이거를 얼굴에 전체 다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얼굴에 바세린을 다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두껍게. 그 말은 결국에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얼굴이 더 번들번들해지고, 심하면 이제 모공을 막아버려서 트러블을 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를 우리 얼굴에 화장품채로 쓰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재생크림 성분 중에 추천드리고 싶다고 했던 게 병풀 추출물, 이제 시카 성분이죠. 이 시카 성분은 콜라겐 재생을 돕고, 그리고 항염증,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고, 피부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고 재생을 촉진시키고, 심지어 잔주름 개선까지도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시카 성분에 대해 또 대명사격인 연고가 또 있습니다. 새살이 솔솔로 유명한 마데카솔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제가 일전에 시카 성분 마데카솔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비판텐 연고처럼 우리 얼굴에 화장품용으로는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얘를 그래도 내가 화장품처럼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병풀 추출물 성분 시카 성분으로 재생크림으로 나온 제품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화장품 중에서도 효과가 좋은 화장품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에는 아무리 좋은 성분들이라도 너무 많이 쓰면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화장품을 내 손등에 발라보고 손등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혹시 뭐 붉어지진 않는지, 내가 손이 따갑진 않는지, 이런 걸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그럼 이제 얼굴 전체를 발라보는 거죠. 성분이 함유된 게 농도가 조금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판테놀 성분이 화장품마다 되게 다양한데, 낮게는 한 2.5%에서 많게는 한 10%까지 함유가 돼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낮은 퍼센테이지를 포함한
화장품에서 시작을 해서 내 피부가 괜찮아, 별 자극 반응 없이 효과가 좋아 이러면은 퍼센티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쓰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은 밤에 바르시길 권장드리고요, 낮에는 바르시더라도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햇빛을 받았을 때 자극되는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라로슈포제의 시카 플라스트 B5 라는 제품인데요, 얘의 주 성분이 뭐냐면 트라이바이오마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제랑 판테놀이 5%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시카라는 힌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카 성분 중에 하나인 마데카소사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형을 보게 되면 되게 하얗죠. 이게 되게 꾸덕해요. 마치 요플레를 피부에 바르는 것 같아요. 바르자마자 뭔가 피부에 장벽이 둘러진 듯한 느낌이 들고 촉촉한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내가 되게 건조한 피부 있잖아요. 정말 건조한 피부인 경우에 사용하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얘 자체가 하얗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백탁 현상이라 그러죠. 바르고 나서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지 않으시려면은 이렇게 좀 충분히 문질러 가지고 흡수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가격이 한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번 사면은 한참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량으로도 얇게 펴발라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100ml라는 용량이 절대 적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떨어져 가지고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샵 한 군데 있길래 한 개 남은 거 제가 냉큼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이오힐보 판테셀 리페어 시카 크림입니다. 이름에도 되게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돼 있는데 판테셀, 판테놀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시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시카 성분이 있겠다라는 걸 이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으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성분표를 보게 되면요, 일단 판테놀이 5%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병풀 추출물, 그리고 그 시카 성분 중에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성분 하나, 두 번째로 또 아시아티코소사이드라고 하는 성분 하나, 그러니까 시카 성분이 또 총 2개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더불어 뭐가 또 있냐면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상 연고에 주로 쓰이는 성분인데 그만큼 재생력이 엄청 좋은 성분이겠죠? 그 성분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제형을 보시게 되면 제가 손등에 한번 짜서 보여드릴게요. 앞서 발랐던 이제 시카 플러스 B5랑 다르게 부드럽고 묽고 좀 잘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피부에 적합할까요? 지성인 피부에 적합하겠죠. 내가 얼굴이 지성인데 꾸덕한 크림을 발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드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드름이 나냐? 여드름의 시작은 모공이 막히면서부터 생기게 되거든요. 그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게 결국 기름 성분이 되겠죠. 마침 얘 뒤에 성분에 농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도 적합하다는 테스트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야, 그리고 약간 지성이야, 이런 분들은 딱 사용하면 적합하겠죠. 여드름도 줄어들어요? 그쵸. 여드름도 줄어들죠. 왜냐면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여드름은 우리 피부의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럼 염증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를 쓰게 되면은 내가 여드름성 피부에도 여드름이 나지 않으면서 재생 효과는 느낄 수 있는, 여드름이 잦아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이오힐 보호 판테셀 리페어 시카 앰플입니다. 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전 성분표를 보게 되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이게 보통 전 성분표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이 가장 함량이 높습니다. 얘가 무려 이제 70%가 넘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판테놀이 무려 10%나 함유된 제품입니다. 재생작용이 좋은 모든 성분들의 가장 높은 농도로 포함하고 있는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약간 효과가 강력하겠죠. 강력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화장품으로 넘어오시기보다는 판테놀 5% 가지고 있는 두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내가 판테놀과 궁합이 맞다라는 걸 파악하신 후에 조금 더 높은 함량의 판테놀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할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보면요, 이 앞선 두 크림형 제품들과 다르게 얘는 앰플형이죠. 손에 짜서 이렇게 앰플이잖아요. 앰플이다 보니까 앞선 두 크림 제품보다 훨씬 묽고 발림성이 좋습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피부 속에 흡수돼 버리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심한 지성이야, 이런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판테놀이 고함량인 제품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앰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의 용량은 30ml고 가격은 21,000원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70ml에 24,000원이었는데 얘는 30ml에 21,000원이니까 거의 한 2배 가격은 한다. 그만큼 이제 핵심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 피부가 너무 지성이고 더 나는 이 판테놀의 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돈 좀 더 쓰셔야죠. 더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써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런 딱 궁합이 맞는 화장품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형은 앰플을 추천드리고 효과는 또 봐야 되니까 성분은 또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닥터 자르트의 시카페어 인텐시브 수딩 리페어 크림입니다. 용량이 50ml고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좀 비싸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얘는 무려 3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주요 성분 중에 3가지나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본인들의 장점에 진정 성분인 시카 컴플렉스와 알 프로텍터 그리고 장벽 리페어 성분인 알란토인을 함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알란토인이라는 또 재생 성분을 또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특징이고 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색깔도 약간 초록색이죠. 바르면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 제일 꾸덕합니다. 이 성분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습 성분 중에 끝판왕이라는 성분인데 시어버터라고 해서 수분을 못 날아가게 아예 막아버리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형 자체가 지금까지 앞서 소개드린 3개보다 가장 꾸덕하고 피부에 바르자마자 턱 막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악건성인 분들 있죠. 피부가 사시사철 쩍쩍 갈라지듯이 막 속건조를 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지금 너무 좋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떨 때 활용하고 있냐면 저같이 엄청난 지성인데도 내가 이런 시카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이 좋은 재생 크림을 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부분 이렇게 스팟형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굴 전체에 바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악건성인 분들이 적합하겠고요. 얘가 용량이 작아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꾸덕한 제품일수록 한 번 사용할 때 많은 용량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용량을 쓰게 되면은 얼굴에 다 발라지지도 않고 흡수도 안 될 뿐더러 아주 갑갑한 느낌밖에 안 주기 때문에 소량만 소분해 가지고 쓰시면은 얘도 충분히 장기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생크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